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지난 10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1956년 한미원자력 협정 체결 이후 7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미국이 단 하루 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회담장 안에서는 어떤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한다.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국이 되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단 하루 만의 결단이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전화벨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참모진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30년 수건 사업이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단 두 나라에만 핵추진 기술을 허락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이제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 증시가 들썩였습니다. 방위산업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화오션 주가가 상한가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조선업계가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조 장소까지 특정했습니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한국 기술로 미국 땅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듭니다. 미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배수량 5,000톤급 이상, 최소 내척 이상 건조, 10년 안에 실전 배치 가능. 해군 참모총장이 확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이 탄생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과 차원이 다릅니다. 무제한 자망이 가능합니다. 속도는 2배 이상 빠릅니다.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 바닷속 유령입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단 6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제 대한민국이 7번째가 됩니다. 외신들이 속보로 전했습니다. 한반도 군사균형의 대전환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해양 전략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일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외교부에 항해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70년 동안 금지됐던 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2003년 6월 2일 청와대 집무실. 조영길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극비 문서를 올렸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대통령이 결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날의 날짜가 사업명이 됐습니다. 362사업. 2003년 6월 2일에 마지막 숫자를 딴 암호명입니다. 미국도 몰랐습니다. 국회도 몰랐습니다. 극소수 참모들만 알았습니다. 해군 조함단 아래 비밀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362사업단. 예산은 3조 5천억 원.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4,000톤급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세척 건조. 2006년까지 개념 설계 완료. 2007년 건조 착수. 2012년 일본함 실전 배치. 프랑스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러시아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움직였습니다. 김시환 박사를 팀장으로 한 진해팀이 구성됐습니다. 일체형 원자로 개발 사업단이 발족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 잠수함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 개발. 연구원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설계도가 하나씩 완성됐습니다. BANDI-60 원자로. 열출력 60메가와트급. 2004년 초. 기본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자재 조달 직전 단계였습니다. 해군 내부 계획에는 2009년 첫 진수 목표가 명시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국내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고 비밀이 새나갔습니다. 국제사회가 들썩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교적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방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2004년 말 362사업 단 해체. 1년도 안 돼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공식 이유는 기술력 부족.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당시 사업단장 문근식 대령이 훗날 증언했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됐었다고. 해군이 KDX-3 이지스 구축함 도입을 우선하고 싶었다고. 예산 배분 문제였다고. 하지만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계속 개발했습니다. SMART 원자로, 일체형 소형 모듈 원자로, 세계 최초로 국제원자력 안전기구 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도 응용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원자로 기술 응용 연구를 계속하라고. 대전 ADD 연구소 연구원 한 명이 밤새 회로도를 수정합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에 암호명을 붙였습니다. 흰고래 프로젝트, 화이트 웨일. 10년 뒤 이 설계가 SSX-K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2018년 초 국방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해군본부가 주관했습니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가 참여했습니다. 국내 조선소들이 협력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힘을 보탰습니다. 연구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10년 이내 건조 가능하다. 2018년 초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묻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019년 9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타진했습니다. 미국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북태평양 해저 400m 중국 핵잠수함 장정 6호가 순항합니다. 장쑤성 칭다오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지 3일째.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미 해군 7함대가 긴장합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추적에 나섭니다. 동해 수역. 북한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2023년 9월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술핵 탑재 잠수함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서해 해역에서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워싱턴 펜타곤 브리핑룸.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펼쳐집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군사 배치 현황. 붉은색 점이 가득합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 미 국방부 전략 분석관이 보고합니다. 중국은 현재 핵잠수함 12척 보유. 그중 4척은 전략핵 미사일 탑재. 3세대 핵잠 기술 확보. 매년 2척씩 추가 건조 중. 일본도 움직입니다. 아시아판 오커스 AUKUS 참여 논의. 원자력 전략 자산 확보 움직임. 한반도가 포위됐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미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7함대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태평양 전체를 감시하기엔 함정이 부족합니다.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여러 척이 수리 지연. 버지니아급 건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 해군 건함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동해와 서해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태평양 균형 전략 퍼시픽 밸런스 스루 코리어.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은 미국의 부담을 줄인다. 자유진영의 바다를 확장시킨다. 동맹국의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세계 5위 원전 강국, 3,000톤급 잠수함 독자 설계 경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보유,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 노하우. 한화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준비됐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라고. 10년 안에 양산 가능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국무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우리 바다를 스스로 지킬 때가 왔다고. 자주국방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브리핑했습니다. 5,000톤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최소 내척 건조. 재래식 무기만 탑재.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 임무. 강동길 해군참모 총장이 확언했습니다. 착수 시기는 미정이지만 10년 소요. 기술은 이미 확보됐다. 예산만 지원되면 즉시 시작 가능. 워싱턴의 결정은 전략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 기술력도 충분. 북한과 중국 견제에 필수. 무엇보다 한국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 미국 조선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동맹 강화. 한국 부담으로 태평양 방어력 증대.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70년 금기를 깬 결정. 미국이 세 번째로 허락한 나라. 영국과 호주에 이어 한국.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전략의 대전환이라고. 태평양의 힘의 균형이 바뀐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핵잠은 다릅니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습니다. 핵을 추진력으로만 사용합니다. 공격형 잠수함 SSN입니다. 전략 핵잠 SSBN이 아닙니다. 미 국무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핵잠은 방어용입니다. NPT 체제와 양립 가능합니다. 한미동맹 강화 차원입니다. 바다는 조용했지만 역사는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30년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1994년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이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을 불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만들라고. 북한이 NPT를 탈퇴했습니다. 1차 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김 대통령이 결단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 SSX 프로젝트 시작. 원자력 연구소가 러시아와 접촉했습니다. 러시아 OKBM의 예부겐이 아다모프 박사. 핵잠수함 도면을 제공했습니다.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도 넘겼습니다. 러시아가 핵폭탄 도면도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무기체계 설계를 맡았습니다. 2008년까지 9척 실전 배치 계획. 국방부가 480억 원 비밀 예산 편성. 하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새로운 군 수뇌부가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5년간의 노력이 물거품됐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연구원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362사업 출범. 비밀리에 추진됐습니다. 1년 만에 원자로 기본 설계 완료. 하지만 2004년 언론 보도로 좌절. IAEA 압박으로 사업 중단. 2008년 이명박 정부. 핵잠수함 논의는 미뤄졌습니다. 미국과의 신뢰를 이유로. 한미동맹 강화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해군 내부에선 연구가 계속됐습니다. 기술진들이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온다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북한 도발이 거세졌습니다. 3차 핵실험 강행. 내부적으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핵잠수함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2014년 ADD에 지시했습니다. 원자로 응용 연구를 계속하라고. 기술만은 준비해두라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핵잠수함 도입 검토. 2018년 국방부가 연구 용역 발주. 타당성 검토 시작. 서울대 해군본부 조선소가 협력.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10년 내 건조 가능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망설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자극한다고, 평화 무드를 해칠 수 있다고. 2019년 김현종 차장이 미국 방문, 핵연료 공급 타진,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모든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전술핵 개발 선언, 국방부가 다시 검토 시작. 하지만 구체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2024년 이재명 정부 출범, 북한이 핵잠수함 보유 선언, 김정은이 진수식 공개, 중국 핵잠 배치 강화, 일본도 군사력 증강, 한반도가 포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2025년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 요청.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직설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달라고. 북한 중국 잠수함 추적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동해 서해를 지키겠다고. 미군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10월 30일 트럼프의 답변. 트루스 소셜에 단 한 줄. 승인한다. 30년이 걸렸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8명의 대통령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연구원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해군 장교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들이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소 기술자들이 준비했습니다. 30년의 인내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 ADD 지하연구동 출입이 통제된 구역입니다. 중앙제어실 모니터에 설계도가 펼쳐집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가상 잠수함 내부에 원자로가 탑재됩니다. 수심 400m 자망시험, 원자로 출력 정상, 냉각 시스템 정상, 방사선 차폐 정상, 모든 수치가 녹색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 원전 강국입니다.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APR 1403세대 원전 독자 개발, UAE에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SMART 원자로, 세계 최초로 IAEA 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체형 소형 원자로,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열출력 100MW급, 10년마다 연료 재장전, 바로 이 기술이 핵잠수함의 핵심입니다. 2003년 362사업 당시 개발한 BANDI-60, 열출력 60MW급, 4,000톤급 잠수함의 최적화, 기본 설계 완료 상태로 20년 복원됐습니다. 이제 다시 꺼내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경남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거대한 도크에 잠수함 선체가 놓여 있습니다. 장보고 3배치 2단계 3,000톤급, 한국이 독자 설계한 디젤 잠수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용함,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2주간 연속 잠항 가능. 이 기술이 핵잠수함의 기반이 됩니다. 설계 노하우가 축적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가 말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라고. 3,000톤급에서 5,000톤급으로 확대는 어렵지 않다고. 원자로만 탑재하면 된다고. 한화오션도 준비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미 해군 함정 수리 능력 확보, 버지니아급 잠수함 기술 습득 가능. 이제 한미 기술 협력이 시작됩니다. 한국전기연구원도 참여합니다. 원자로를 터빈 발전기와 연결, 배터리 시스템 통합, 추진축 설계,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ADD가 무기 체계를 맡습니다. 어뢰 발사관 설계, 순항미사일 탑재 가능, 현무 시리즈 통합, 센서 시스템 최적화, 한국형 전투체계 탑재.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합니다. 재래식 무기만 탑재한다고. 핵무기는 절대 탑재하지 않는다고. NPT 체제를 준수한다고. 순수 방어용 공격형 잠수함 SSN이라고. 핵심은 연료 확보입니다. 농축 우라늄 90% 이상,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 현재 협정은 20% 미만만 허용. 연구용으로만 재처리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우리가 직접 농축하게 해달라고. 트럼프가 승인했습니다.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락이었습니다. 이제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강동길 해군참모 총장이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하다고. 2년 지상 실험용 원자로 건설, 2년 LBTS 육상 시험 시설 구축, 3년 잠수함 설계 및 건조, 1년 해상 시험, 2년 실전 배치 준비, 총 10년 일정입니다. 예산은 대략 5조 원 추정, 한 척당 1조 5천억 원, 4척 건조 시 6조 원, 연구개발비 포함 총 8조 원, 국방 예산의 15%,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시뮬레이션실에서 가상훈련이 진행됩니다. 5,000톤급 핵잠수함 작전 시나리오, 동해 심해 자망, 중국 핵잠 추적, 북한 SLBM 잠수함 감시, 모든 시나리오가 검증됐습니다. 승조원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원자로 운용 교육, 방사능 안전 교육, 장시간 자망훈련, 해군사관학교의 원자력 과정 신설 예정, 기술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30년간 축적된 노하우,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1호함, 코드네임은 아직 비밀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공개될 것입니다. 태극기를 단 핵잠이 바다로 나갑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델라웨어강 하구에 거대한 조선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110년 역사의 미 해군 함정 건조 요람, 한때 미국 조선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쇠퇴했습니다. 주문이 끊겼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2023년 한화그룹이 인수했습니다. 한화오션이 9억 달러의 매입, 필리조선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노후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파견됐습니다. 1년 만에 조선소가 되살아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APC CEO 서밋 연설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정말 훌륭하다고. 다음날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미국 조선업이 곧 되살아날 것이라고. 트럼프의 계산은 정교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미국 조선소 활성화, 미국 일자리 창출, 펜실베이니아는 대선 경합주, 조선소 재가동은 표심 자극,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 태평양 방어력 증대, 모두가 이기는 거래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능력은 충분합니다. 항공모함 제외 모든 함정 건조 가능,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수리 경험, 최대 1만 톤급 선박 건조 시설, 5,000톤급 핵잠은 문제없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가 설명합니다. 이미 미 해군과 협력 중이라고. 함정 수리 사업 수주했다고. 핵추진 기술 습득 기회라고. 미 해군도 환영합니다.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수리 지연 문제, 버지니아급 건조 차질, 미국 조선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리 조선소가 대안이 됩니다. 한국 기술과 미국 설비의 결합, 한국 설계의 미국 부품 일부 사용, 미 해군 기술 자문, 완벽한 협력 모델입니다. 건조 일정이 나왔습니다. 2026년 설계 확정 및 협정 개정, 2027년 착공, 2030년 진수, 2032년 실전 배치, 1호함 완성 후 2호함 착공, 2년 간격으로 연속 건조, 2040년까지 총 4척 완성, 필라델피아 조선소 직원 수가 늘어납니다. 현재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한국 기술자 300명 상주, 미국 노동자 고용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트럼프가 원하던 그림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환영 성명, 일자리 창출 기대한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선소 인근 주민들도 반깁니다. 죽어가던 조선소가 살아났다고, 한국 기업 덕분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반발합니다. 미중 군사 긴장 고조, 태평양 군비 경쟁 심화, 한국이 미국 편에 섰다고. 일본도 우려를 표명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위배 가능성, 지역 안정조의 우려, 한국 정부가 해명합니다.
순수 방어용이라고. 핵무기 탑재하지 않는다고. NPT 체제 준수한다고. 미 국무부가 지지 성명. 한국의 핵잠은 정당하다고. 동맹 방어 차원이라고. 필라델피아 조선소 도크 1번. 거대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곧 이곳에 철판이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특수강. 미국 규격에 맞춘 설계도. 한미 기술자들이 협력합니다. 용접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1호함. 태평양의 새로운 지배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납니다. 110년 역사의 조선소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이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베이징. 중국 외교부 청사에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실에 나섭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대사가 서울 외교부를 방문합니다. 항해 서한을 전달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위배 가능성. 동북아 긴장 고조 우려. 재고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단호합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자위권 행사는 정당합니다. 중국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 일본 방위성 기자회견장. 방위상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한반도 비핵화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영내 군사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이 들끓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한다. 일본도 대응해야 한다. 방위력 강화 필요성 제기. 자민당 의원들이 성명을 냅니다. 일본도 핵잠 보유 검토해야 한다고.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까지. 일본만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서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교부가 즉각 반박합니다. 우리의 핵잠수함은 순수 방어용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습니다. NPT 체제를 준수합니다.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자위권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설명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했습니다. 2023년 김정은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12척의 핵잠을 운용 중입니다. 매년 2척씩 추가 건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핵잠을 배치했습니다. 한반도가 핵잠수함에 포위됐습니다.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립니다. 미국은 전폭 지지.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합니다.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다고. 자유진영의 집단방어 차원이라고. 미 국무부 장관도 성명을 냅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동맹국이라고. 투명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신뢰한다고. 영국도 이해를 표명합니다. 영국 자신도 핵잠수함을 보유 중. 동맹국의 자체 방어 능력 중요. 한국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영국 국방부 장관이 말합니다. 우리도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 중이라고. 한국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프랑스는 조심스럽습니다. 핵 비확산 원칙 중요. 하지만 한국 상황 이해. 투명한 절차 요구. 프랑스 외교부가 성명을 냅니다. IAEA 사찰 협조를 당부한다고. 국제규범 준수를 기대한다고. 호주는 적극 지지합니다. 자신들도 오커스로 핵잠 도입 중. 한국과 협력 가능성 타진. 기술 교류 제한. 호주 국방장관이 제안합니다. 한국, 호주, 미국 3국 협력 검토하자고. 태평양 방어 공조체제 구축하자고. 하지만 러시아가 경고합니다. 동북아 긴장 고조 우려. 군비 경쟁 촉발 가능성. 책임 있는 행동 촉구.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냅니다. 한국의 결정은 경솔하다고. 영내 안보 구도를 흔든다고. 재고를 촉구한다고. 국내 여론은 찬반이 엇갈립니다. 찬성 여론 65%. 자주국방 필요하다. 북한, 중국 위협 현실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반대 여론 35%. 군비 경쟁 우려스럽다. 막대한 예산 부담. 외교적 마찰 불가피. 하지만 찬성 여론이 우세합니다.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합니다. 주변국이 모두 핵잠을 가졌는데 우리만 없으면 안 된다고.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야당 의원이 질문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은 전쟁 준비 아닌가? 예산 낭비 아닌가? 중국과 외교 마찰은 어떻게 할 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답변합니다. 핵잠은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억지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기 위해 보유합니다. 북한이 이미 핵잠을 가졌습니다. 우리만 방어수단이 없어선 안 됩니다. 중국과는 대화로 풀겠습니다. 강동길 해군참모 총장이 보충합니다. 디젤 잠수함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망시간 2주에 불과. 속도도 느립니다. 소음도 큽니다. 북한 중국 핵잠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무제한 자망 가능. 속도 2배 이상. 소음 거의 없음. 바닷속 유령입니다. 여론이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찬성 여론이 70%로 상승. 국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 전쟁이 아니라 평화. 약탈이 아니라 보호. 서울 광화문 광장. 시민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30대 직장인이 말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북한이 핵무기까지 가졌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60대 주부도 동의합니다. 자식들 세대를 위해서라도 강한 국방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태평양이 더 강해졌다고.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미국 의회도 지지 성명을 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만장일치 통과. 한국의 핵잠 건조를 지지한다고. 동맹 강화에 기여한다고. 바다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 역사가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약자로 남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바다의 주인이 되겠다고. 30년 꿈이 현실이 됩니다. 2035년 북태평양 심해 400m. 어둠 속을 무언가가 미끄러집니다.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1호함. 코드네임 신령. 5,500톤급 공격형 핵잠. 승조원 70명 탑승. 6개월째 작전 중. 한 번도 수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핵추진 동력의 위력입니다. 함교에서 함장이 명령합니다. 심도 유지. 속력 12노트. 소음 최소화. 항해사가 보고합니다. 목표물과 거리 30해리. 중국 핵잠수함 장정 9호 포착. 추적 임무 수행 중. 음파 탐지기 화면에 점이 찍힙니다. 적 잠수함의 위치. 하지만 상대는 모릅니다. 한국 핵잠이 뒤에 있다는 걸. 소음이 너무 작아서 탐지 불가능.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의 위력입니다. 수면 위 200km.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교에서 장교가 모니터를 봅니다. 한국 SSN-1 정상 항해 중. 중국 핵잠 추적 성공. 작전 협조 완벽. 한미 연합작전이 작동합니다. 미 해군 제독이 미소 짓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의지할 차례야 코리어. 동맹이 진화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승인 이후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27년 필라델피아 조선소 착공. 한미 기술자 300명 투입. 2년간 설계 검증. 2030년 1호함 신룡 진수.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태극기가 델라웨어강에 펄럭였습니다. 2032년 실전 배치. 동해 첫 작전 투입. 북한 잠수함 추적 성공. 2034년 2호함 백호 취역. 서해 배치. 중국 해군 감시 임무. 2036년 3호함 청룡 건조 중. 부산 조선소에서 작업 진행. 기술 이전 완료로 국내 건조 가능. 2038년 4호함 현무 계획. 예산 확정. 설계 완료. 총 4척의 핵잠수함 함대. 동해와 서해를 지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중국 핵잠을 추적합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견제합니다. 한반도 바다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해군작전 사령부 상황실. 대형 스크린의 해도가 펼쳐집니다. 푸른 점 4개. 한국 핵잠수함 위치. 동해에 2척. 서해에 1척. 북태평양에 1척. 24시간 작전 중. 붉은 점들도 보입니다. 중국 핵잠 8척. 북한 잠수함 5척. 러시아 함정 3척. 모두 감시 중입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합니다. 모든 적 잠수함 추적 중. 위험 요소 없음. 해역 방어 정상. 사령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지킵니다. 미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동맹국으로서 기여합니다. 태평양 방어에 참여합니다. 국제사회 인식도 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지칠 초청국을 넘어섰습니다. 해양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군사기술 선진국입니다. 핵잠수함 기술 보유국입니다. 2035년 워싱턴 펜타곤 인도태평양 전략회의 한국 해군참모총장이 초청됩니다. 미 해군과 동등한 파트너 작전 협력 논의 기술 교류 확대 한미일 3국 핵잠 합동 훈련 호주도 참여 의사 표명 4개국 연합훈련 추진 서울 국방부 청사 젊은 해군 장교들이 모입니다. 핵잠수함 승조원 선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30대 1 경쟁률 최고의 엘리트들 최첨단 기술 운용 대한민국 바다를 지킵니다. 자부심이 넘칩니다. 부산 해군사관학교 원자력공학 과정 신설 매년 30명 선발 핵추진 시스템 교육 방사능 안전훈련 차세대 핵잠 전문가 양성 10년 후면 100명 배출 한국조선업도 도약했습니다. 한화오션 수주 급증 세계 각국에서 문의 HD 현대중공업 기술 선진화 핵잠 건조 노하우 축적 세계 1위 조선 강국 공고화 이제 핵잠수함도 수출 검토 호주가 관심 표명 기술 협력 논의 중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의 꿈 러시아 기술 도입 시도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362사업 BANDI-60원자로 개발 10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트럼프를 설득한 용기 모두가 이어진 여정입니다. 수많은 연구원들의 밤샘 20년간 포기하지 않은 집념 해군 장교들의 인내 언젠가는 올 기회를 기다린 시간 외교관들의 물밑 협상 미국을 설득한 노력 조선소 기술자들의 땀 최고의 기술로 완성한 결과 모든 것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2035년 11월 1일 부산항 핵추진 잠수함 4호함 현무 진수식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해군참모총장이 보고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함대 완성 4척 모두 작전 배치 완료 세계 7번째 핵잠 보유국 위상 확립 동맹국들의 축하 메시지 도착 대통령이 치사를 낭독합니다. 70년간 금지된 기술 그 문을 열어젖힌 것은 용기였습니다. 단순한 군사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한나라가 서는 방법입니다. 자주국방의 완성입니다. 진수식이 시작됩니다. 샴페인 병이 함수에 부딪힙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튑니다. 함정이 서서히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바다가 함정을 받아들입니다. 수면 위로 마지막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잠수합니다.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만세 소리가 터집니다. 해군 장병들이 격려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바다에 새로운 균형이 섰습니다. 70년 금기를 깬 나라.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운 민족. 바다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선 날을. 신룡이 바닷속을 미끄러집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적들을 견제합니다. 평화를 지킵니다. 바다는 기억합니다. 용기 있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스스로 서는 자들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